남북 8.25 합의의 이행의 첫 단추로 꼽혔던 이산가족 상봉행사. 꼬박 23시간이 걸린 실무 접촉 끝에 또 한 번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남북 간 합의 내용과 행사 개최 전망,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문관현 연합뉴스TV 외교안보 전문 기자와 상세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문 기자, 네. 사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제 성사가 되면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인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 한번 정리 좀 먼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열리게 되면 이제 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되는데요. 남북 간에는 이번에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갖기 전부터 시기와 장소,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시기 문제가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 이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빨리 마무리를 짓자 이런 입장이었고, 북한 측에서는 이러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준비를 하려면 대외 일꾼, 그러니까 대남 일꾼을 포함해서 북한의 인력들이 굉장히 일손이 딸리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자. 그래서 네. 줄다리기가 이루어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시기를 놓고 서로 조율질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23시간 가까이 소요된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네.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남측에서 100명 그리고 북측에서 100명에 대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산상봉 정례화 문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서 북측과 줄다리기를 좀 했지만 이런 부분이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큰 성과로 보기에는 약간 좀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 기자께서 얘기는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10일 다음 달 10일 놓고를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전에 하자. 네네. 북한에서는 이후에 하자. 네네.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번 합의,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하자. 이 합의는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남북 당국이 궁여지책으로 26일, 20일, 26일 이렇게 날짜를 잡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측은 늦게 하자는 것이고 우리는 빨리 하자는 것인데 북측이 늦게 하자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서 나머지 부분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나 또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화상상봉이나 또는 서신교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할 수 있는 bon회담을 이른 시간 내에 하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끌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남북 당국이 좀 반반의 양보 속에서 합의를 꺼냈다, 이루어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이 합의가 그날 하는 걸로 결정이 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생긴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10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그런 고강도 무력 시위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당분간 지금 상황에서는 북측의 군사적인 행동 여부에 이산가족 상봉이 끌려가는 그런 형식이 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다. 근데 사실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북한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난달 목함질의 도발 그리고 이제 포격 도발로 인해서 북한이 여러 가지 손익 계산서를 해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노동당 군사위원회 확대의 결과 지난 시절에 화를 이제 복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남북 간에 고위 당국자 접촉을 가졌던 것이 그 전에 있었던 이런 목함질의 도발 또는 이제 포격 도발 이런 것이 남북 간에는 화였는데 남북 간의 이제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이제 복으로 돌려서 화해와 협력의 어떤 물꼬를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머릿속에는 군사적 도발로 인해서 긴장 상태를 조성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거나 또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공한다고 했지만 지금 시기로 봐서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의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화다 또는 매우 엄중한 위기 상황이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부정적인 상황으로 당시 과거에 8월 달에 일어났던 군사적 긴장 관계를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같으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신년사부터 굉장히 많은 준비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굉장히 큰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무력 도발로서 이런 축제를 갖다가 기회에 알린다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도 계산이 안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무력 도발은 정 필요하거나 본인들이 극단적인 마지막 선택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 테이블에는 올려놓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번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은 네. 국가 건국한 날보다 북한에서 당 창건 기념일을 더 높게 추는 매우 축제 중에 네네. 축제인데 그런 날을 굳이 택할 것이냐. 굳이 불장난까지 하면서까지 감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여부가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이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반적인 정세에서 대화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 과거로 다시 후퇴하느냐 이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 그다음에 또 한미 정상회담이 10월 달에 16일에 있고 그렇습니다. 또 미중 정상회담이 또 10월 달에 있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10월 달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북핵 문제 이런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10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10월 달에 어떤 식으로 그 북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마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그런 고강도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칼집에서 뺄 듯은 보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그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이랄지 이런 것들을 견주어 보면서 북한이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런 형식으로 좀 상황들을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 북한이 그런 고강도 무력시, 특히 ICBM 발사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할 경우에 후폭풍을 북한이 상당히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계산이 지금 상당히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주판을 지금 튕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중국의 입장, 또 미국의 입장, 또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들을 두루 감안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아까 김희수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남한 우리 이산 가족 입장에서는 좀 더 대규모로 좀 정례적으로 좀 하기를 좋았는데 지금 100명이지 않습니까? 이제 200명에다가 또 정리하고도 확답이 안 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미리에 앞서서 이제 북한이 거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례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들을 먼저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6만 6천 명의 이산가족 명단 네. 북측에 넘겨줄 테니까 북측도 조선 적십자회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라. 그리고 교환을 통해서 일단 모든 것이 생사 확인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모든 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러한 작업부터 하자고 구체적으로 북한에 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한 의지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남북 간의 적십자 실무 접촉도 역시 물론 이제 8.25 합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자체에 대한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말고 앞으로 남북 간에 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이제는 이산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정부 당국에서 마련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협상이 계속 줄다리기 협상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측에서는 실무적인 부분, 특히 이제 그 제가 직접 취재 현장에서 만나본 북한의 이제 여러 가지 실무 요원들은 우리 당국에서 생사 확인을 요청할 때부터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모든 주민들에게 우리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이 되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산가족 여부 그리고 참가 여부 확인을 하는 게 우리 남측하고는 속도 면에서는 서로 다르게 시간이 걸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속도를 서로 맞추려고 했을 경우에는 북한이 있는 여러 가지 인력 요원들이나 시설로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이번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안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고향 방문 같으면은 설령 우리가 남측에 있는 이산가족이 만나고 싶은 가족이 이미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살던 고향에 좀 방문해 보는 게 어떻겠냐. 예. 하지만 그 고향이라는 게 워낙에 포괄적으로 북한의 전 지역을 갖다가 이제는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북한의 내부 속사를 보여준다는 것이 북한 당국으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례화 부분의 자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데 대해서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을 꺼내지 않도록 굉장히 북측에서는 방어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례화를
반드시 사실은 남북관계 차원에서 그 풀어내서 답을 이번에 만들어내야 되는 그 부분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문 기자께서 이야기했지만 6만 6천 명이 우리가 지금 신청을 한 상태인데 100명 단위로 만약에 이 행사를 하게 된다면 600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네요.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660번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하는데 지금 23시간 동안 회담을 할 정도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서 북측은 소극적입니다. 북측은 공식적으로 이산가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된 사람들이지 이산가족을 공식적으로 과거부터 인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에서 이제 새로운 형식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다만 이 6만 6천 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사실은 신청 안 한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많은 숫자들이 그 생물학적으로 불과 한 10년 후 정도 되면 이산 1세대는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정례화와 그다음에 그 횟수를 늘리는 문제, 그다음에 그 상봉 인원을 늘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남북 당국이 다른 정치적 사안과 좀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인도적 차원에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북관계의 신뢰가 싹트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영역까지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찬건일이 변수라면 우리 남한 내에서는 5.24 조치 해제 문제가 좀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곧 당국자 회담도 이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5.24 문제도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남북이 합의한 남북 당국 회담의 정확한 주체, 격 그리고 어느 정도 정부의 성격을 띨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건 실무적인 서로 협의가 좀 필요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남북 관계의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남북 장관급 회담 그러니까 기존의 정상회담을 제외한 남북 간의 모든 그 교류 협력에 대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결국은 남북 장관급 회담이었거든요. 그런 이 장관급 회담을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격을 높여서 당국 간 회담을 하자 이런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당국 간 회담이 이제 열린다면은 많은 부분이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 간에 지금 교류 협력을 맡고 있는 최대 걸림돌이 이제 5.24 조치인데요. 5.24 조치를 논의를 하려면은 해제를 논의를 하려면은 남북 간에 적어도 장관급 회담 정도 격은 열려야 되고 남북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정도는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야지만이 책임 있는 서로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고 그에 대해서 수용 가능한 그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당국 간 회담이 열린다면은 5.24 조치 문제는 충분히 논의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지난 그 뭐 포격 도발이나 목함질의 도발 과정에서 서로 군사적인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안전보장 문제가 논의가 돼야 된다면은 남북 장성급 회담을 이제는 개최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평화안전 조치를 논의해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논의가 좀 급물살을 타는데 5.24 조치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도 좀 찬반 양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봐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5.24 조치는 궁극적으로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남북 경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5.24 조치가 존재하는 한 경제 협력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4 조치는 해제 쪽으로 가야 된다. 다만 그 해제로 가는 과정 자체를 단계적으로 갈 것이냐, 점진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당장 해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북측으로 받아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5.24 조치 해제 문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북측과 남측의 상호 신뢰를 확인하는 이 과정의 가장 출발점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5.24 조치 해제 이 부분으로 지금 거의 좁혀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풀고 가면서 남관계의 양적 질적 발전을 한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남북 당국이 잡아야 되고 당국 간 회담이 이제 조기에 개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좀 남북 관계 사안을 집중해서 본다면 이 문제들을 조기에 풀어내는 이런 노력을 당국 간 회담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국 간 회담
시기를 본다 그러면 어떤 때가 어느 시기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으로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좋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8.25 합의가 나왔고 10월 22일 날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산술적으로 보면 두 달의 그 중간에 빈 시간이 있고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가 지금 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탄력을 좀 우리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당국간 회담은 최대한 빨리 열려서 지금 말씀을 드린 그런 전반적인 남북관계 현안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풀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또 군사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들을 또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첫발도 떼야 되고 또 통통 라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쪽의 통일부 장관과 북쪽의 통전부장의 라인도 좀 작동이 되는 하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가야 된다. 또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임기가 앞으로 2년 반 남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시점은 올해밖에 없다. 내년도 총선, 내후년 대선까지 고려해 본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올 하반기에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 기자께서는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갖는 의미는 바로 남북 간에 최고의 안보 책임자가 만나서 합의한 게 8.25 합의입니다. 이 8.25 합의에 사실은 이제 남북이 앞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모든 조항들이 다 6개 조항이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전체의 흐름을 갖다가 좌우할 수 있는 시금석 그리고 분수령은 결국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개최하냐 그 여부라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이 어렵지만 23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결국은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10월 20일부터 남북 이산가족이 이제 왕래를 하면서 이렇게 상봉을 하게 됨으로써 딸려서 이 합의서에 나왔듯이 다른 분야 그러니까 문화, 협력, 체육 이런 모든 분야까지도 교류 협력을 이제는 확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성공적으로 이제 끝난다면은 이러한 그 남북 교류를 총괄할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당국 간 회담이 순차적으로 열릴 거고요. 그러한 당국 회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안들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은 경제나 군사나 문화적인 부분에 실무적인 차원의 또 협의도 확대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0월 20일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이러한 모멘텀을 이어서 남북 관계가 잘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 정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앞으로 전진할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분수령에 와 있다. 특히 9월, 10월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에 남북관계를 거의 규정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그 북측의 군사적 무력 시의 가능성들을 없애는 그런 외교적 노력을 한미 중의 협력 구도 속에서 한편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충분한 남북 대화 이걸 통해서 그런 군사적 행동이 나서지 않도록 하는 이런 흐름을 만들면서 남북관계를 끌고 가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보고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김정은 체제도 그렇고 이제는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시험대에 이제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